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올라가고 있던 여러분은 책 읽기에 몰두한 나머지 내리는 타이밍을 거의 놓칠 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첫 번째 발을 잘 내딛지만 두 번째 발은 그러지 못합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의 오른발을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뒤를 돌아본 여러분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의 신발끈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있네요. 사람들은 여러분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발을 헛디디면서 바닥에 넘어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화를 내는데 누군가의 손이 여러분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다시 간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준 남자가 어깨를 두드리더니 여러분의 오른발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벗으세요. 그건 못 살려요. 뭐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남자가 여러분의 운동화에 대해 말한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재빨리 그 남자의 말대로 하고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운동화는 이렇지만요. 자, 그럼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에 앉아 있으면 그나저나 절대로 직접 해보진 마세요. 헐렁한 셔츠를 바지 밖으로 빼입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에스컬레이터가 평평해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일어나려는 순간 여러분은 무언가가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으며 균형을 잃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이 셔츠 자락을 먹어치우면서 여러분을 빠른 속도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애쓰는 여러분은 천이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춥니다. 여러분의 등이 바닥에 닿아 있고 머리카락은 계단의 틈새에 끼이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에 말이죠. 네, 겁주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지를 알아봅시다.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일련의 체인에 의해 움직이는 벨트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상단과 하단에는 두 개의 기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체인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로 인해 기어가 회전하면 체인이 움직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은 이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계단에는 간격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같이 움직입니다. 체인이 기어 주변을 따라 원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단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는 벨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의 상단과 하단에서 계단이 평평하게 될 때 그 계단들은 사실 그 모양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는 몇 분이 지나면 그 계단들은 다시 반대쪽 끝에 움직이는 계단에 나타나죠. 에스컬레이터에는 일반적인 계단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입니다. 당연하지만요. 고마워요, 당연맨. 두 번째로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은 넓어서 사람들이 서 있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계단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걸 쉽게 만들어줍니다. 벨트가 끝나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내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에는 홈이나 있습니다. 그 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액체를 모아서 비 오는 날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목적은 마지막 계단과 플랫폼 사이에 물건이 끼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보시면 플랫폼의 가장자리에도 비슷한 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홈은 계단에 있는 홈과 맞물리면서 계단과 플랫폼 사이에 끼이는 것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 그곳에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맞물리는 홈을 통해서 걸러진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발끈이나 옷가지가 그 안에 끼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더욱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낄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안전장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계단의 가장자리에 칠해져 있는 노란색 페인트입니다. 노란색은 검은색이나 회색 계단에서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에스컬레이터의 아래에서 나오는 초록색 빛입니다. 이 빛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기 전 계단 사이로 보이는데 내려야 하는 플랫폼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게 되면 책 읽는 걸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또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의 측면에 있는 솔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닦기에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사실 그 솔의 목적은 여러분이 난간 쪽으로 발을 너무 가까이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움직이는 계단이 항상 벽에 닿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단과 벽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발끈이나 옷가지가 그 틈새로 들어가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자신의 발끝을 보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 틈새 바로 위에 솔을 설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그 솔에 닿았을 때 마찰과 소음이 발생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의 발을 가장자리로부터 멀리 두도록 하려고 장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또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계단의 한쪽에 서는 에스컬레이터 에티켓도 있습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빨랐더라면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에서 제때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려고 해보셨던 분은 그 타이밍을 포착하여 뛰어드는 것 자체가 스릴 있는 일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관리자는 비상시에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느린 에스컬레이터라고 할지라도 손잡이를 꽉 잡아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을 경우엔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저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가 그렇게나 두꺼우며 재질이 고무인 이유는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고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모에도 강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